아버지 얼굴을 제가 모르죠.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홀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 도전 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호기심이 많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게 굉장히 또 재미있고요. 제 고향이 이제 보성군 조성면이니까 녹차 중에서도 보성 녹차를 좋아합니다. 인터넷에 흐르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 생각할 때 10년 후쯤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 말하는 이제 이러닝이죠. 디지털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10년 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2000년도에 이런 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준비를 시작을 했었죠. 굉장하세요. 어떻게 10년 후를 내다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 고생을 좀 사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무모한 일을 한 거죠. 무모한 일을. 그러나 저는 그런 무형 자산이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년간 돈을 안 벌고 투자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감히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바보스럽기는 했었죠, 사실은. 한 지금까지 거의 한 600억 가까이 투자되지 않나 싶네요. Dominique, Nique, Nique s'en allait tout simplement, routier, pauvre et chantant.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À l'époque où Jean sans terre d'Angleterre était le roi, Dominique, notre père, combattit les albigeois. Dominique, Nique, Nique s'en allait tout simplement, routier, pauvre et chantant. 그 외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IT를 활용한 이런 교육을 전부 쓰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교사들의 어떤 수준,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래더라고요. 사실 그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금 한 42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우리 회사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걸 좀 벤칭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커리큘럼 또는 그 나라의 교육에 맞게끔 이걸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상품 수출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디지털화된 마인드가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마인드, 기술, 그러니까 교육 상품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런 컨텐츠 위주의 그런 걸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출의 격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염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염려가 많았죠. 뭘 하는지, 내가 무슨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걸 뭘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목적을 얘기를 해도 10년 후에 실현될 일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은 그런 게 개의치를 않게 되더라고요. 수익이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계속 그렇게 투자로 밀고 나가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사실 스티브 잡스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보지 못하고 참 죽는 것이 약간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고, 4월 달인가 애플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4년 전에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초등학교 경우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전국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조 자료로 잘 이제 쓰고. 디지털 교육의 장점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맷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맷돌. 지금 초등학생들이 한 30초만 얘기를 해도 아마 저 무슨 얘기 하지? 이렇게 하고 아마 주의력을 다른 데로 아마 돌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동영상, 사진 이게 보여주면서 이게 맷돌이다. 우리 선조들이 지금 믹서기가 없었을 때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금방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교사들도 하고 학부모들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그런데 뭐 그 학교에 가면 맨날 뭐 돈 있는 사람 애들만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고 높은 사람들 애들만 뭐 발표를 하고 한다 해서 우리 애는 통 발표할 기회가 없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발표돔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반 학생들을 전부 사진을 넣어서 이제 컴퓨터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떤 발표를 할 때 딱 컴퓨터를 클릭하면은 막 돌아가다가 어떤 학생이 사진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자기가 이제 발표자가 돼서 막 웃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서 발표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게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라는 것이 리얼타임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책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책은 1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주면 그걸 보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휴교를 해서 학생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런 이제 이러닝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냥 휴교를 하고 그다음에 와야 이제 공부가 새로 시작되고 하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집에서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숙제도 낼 수 있고 공부를 지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의 큰 장점입니다. 외국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하니까 출장 가서 호텔에서 호텔방에 그냥 있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그래서 뭐 어딘가를 보고 돌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가서 보면 당연히 뭐 디즈니라, 미국 같은 데 가면 디즈니,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데 그런 것도 하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전혀 보지 못했던 사이언스 뮤지엄. 그것도 다 보고 나면 이제 일반 뮤지엄. 또 그런 데는 내가 또 보고 싶은 또 이런 욕망도 있고 취미도 있었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를 가면서 제가 정말 큰 쇼크를 받았고 너무 이제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구현할 수 있을까? 야, 저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창의성과 관계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정말 비사학과적인 발상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에 그런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저는 분명한 것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시장은 많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커진다는 거죠,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되면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권에 들어서기까지 한 15년 정도, 이쪽은 그야말로 고생의 연속이었고, 아무도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988년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게 있으시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첨단 기술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벤트를 찾았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그때 1988년도에 우리 회사가 막 이제 탄생한 해였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는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고 서울시 올림픽단에 찾아가서 63 빌딩을 우리가 영상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영상 쇼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63 빌딩이 얼마나 큰데 저걸 스크린으로 하고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레이저 영상 쇼를 한다. 레이저 쇼라는 것이 그 전에는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유리창에 레이저 광선이 부딪히면 상을 맺힐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할 수 없지. 이렇게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럼 유리창에다 종이를 붙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63층 빌딩에다 종이를 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붙일 수 있다고. 우리가 필요한 층수는 아마 한 50층에서 58개층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50층도 어마어마한 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이로 붙이겠단 말이냐, 썬팅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하겠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못해서 한번 붙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63 빌딩에 가서 한번 붙여봤죠. 63 빌딩이 지금도 고마운 게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 레이저 쇼를 올림픽 전야제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쇼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광선을 품어내는 레이저 프로젝터를 전부 설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강 그 변에다가 무대를 설치해 놓고 63빌딩을 해서 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제 슬라이드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이저 쇼란 걸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해설자로 가서 옆에 한 귀퉁이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인용 씨가 이제 한국 최초로 레이저 이제 쇼가 시작이 됩니다. 레이저 발사 30분 전입니다. 뭐 그다음에 20분 전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한 이제 레이저 발사 뭐 10분 전입니다. 이런데 바닥에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저게 무슨 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직원 이제 하나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그 레이저 호수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레이저가 용량이 크면은 물로 레이저 기계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게 워터쿨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카메라 기자 이런 분들이 그걸 잘 하려고 레이저 기계를 뒤에 중간에 메인 그 레이저 프로젝터 위를 밟고 올라가서 카메라를 찍다가 그걸 부러뜨린 겁니다. 물 호수하고 레이저 기계에 커넥팅 해놓은 부분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닥으로 흐르는 거죠. 레이저 기계로 들어가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레이저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상이 제대로 안 맺히는 거거든요. 이제 참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를 참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계 하나하나마다 우리 직원, 미국 직원, 공급 박스 하나씩을 가지고 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부러지면서 순식간에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그걸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바꿔 끼는 겁니다. 근데 그 다행히도 뭐 1초 전인지 제가 10초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끼어져가지고 발사안에 나간 거예요. 참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 처음에 뭐를 한다는 거, 시도하고 처음에 뭔가를 남보다 먼저 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위험, 그런 리스크가 항상 많이 있죠. 정말 많은 난관을 뚫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난관이죠. 뭐 근데 제일 많은 난관이 돈에 대한 난관이죠. 뭐 89년이었던 것 같은데, 89년은 우리 매출은 한 3억 한 2천이가 되는데 우리가 장비를 산 돈만 5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봉급 주고 뭐 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얼마가 이제 돈이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잡히고 형님 집 잡히고 처갓집까지 다 잡히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올인을 해서 버텼는데, 그런 것이 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계약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업 현장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말아달라. 항상 지구상에 우리 직원 한두 명은 항상 어딘가에 떠 있었어요. 어딘가에. 하루에 800km 이렇게 어디 바이어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800km 달려가서 이제 왔던 그런 경우도 있고, 차가 가다가 전복돼 가지고 폐쇄적이지 않아야 되고 남하고 협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덕분이 아닌가.